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한때 늘 화제를 크게 일으켰던 현송월의 근황과 충격적인 정보에 대해 전달해 줄 게 있다면서 찾아오셨는데요.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해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진솔이라고 합니다. 저의 성격은 이름과 같이 이쁘지 않았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왈가닥스럽고 천진난만했지요. 조신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머리도 짧은 게 좋아서 어릴 때는 동네에서 남자아이처럼 놀았답니다. 그러니 다들 남자아이처럼만 봤었죠. 그래서 저는 여성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남자처럼 다니니 진짜 남자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너무나도 곱고 이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송월이었죠. 제 인생은 현송월을 보기 전, 후로 나뉘거든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현송월의 크고 화려한 이목구비를 보니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팍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죠. 머리도 기르고 현송월의 몸매가 부러워서 운동도 하면서 다이어트도 했었죠. 물론 먹을 게 많이 없으니 다이어트 할 것도 없었지만요. 그 이 지나고 이쁜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서 실핀으로 맨날 눈두덩이를 찝었죠. 몇천 번은 그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눈두덩이 살은 늘어났지만 미세하게 쌍꺼풀이 생겼죠. 이후에도 현송월처럼 눈썹도 짙게 그리고 입술도 붉게 바르고 다녔어요. 확실히 그렇게 하고 다니니 눈에 튀면서 예뻐졌죠. 그래서 주변에서 제 별명도 현송월 따라쟁이였답니다. 그만큼 현송월을 누구보다 좋아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죠. 현송월이 입었던 옷, 현송월이 추구하는 화장, 현송월의 말투 이런 것들을 주로 따라했었어요. 물론 옷이나 화장품은 비싸니 최대한 비슷하게 어떻게든 했었죠. 어마이랑 아바이는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지요.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면서 다그쳤지만 저의 현송월 사랑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짓은 정말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팬심으로 따라다녔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생팬이라고 하던데 저는 너무 좋은 마음에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현송월은 엄청 우상화했지요. 텔레비전전에 나오는 현송월의 모습은 굉장히 도도하고 까칠할 것 같지만 제가 직접 뒤에서 몰래 본 송월이 언니는 생각보다 성격이 곱고 순수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쾌활하니 듣기 좋았고요. 또 어딘가는 강한 외모와 달리 바보 같고 순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현송월 언니에 빠져서 계속 따라다니던 날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평양의 한 고급 식당 근처였는데 그곳은 보안이 출중한 곳이라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못 들어갔었죠. 하지만 현송월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몰래 조금씩 그쪽으로 접근했죠. 마침 김정은 위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깨에 힘을 주며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 같아 보였습니다. 기죽은 기색은 하나 없이 세상을 씹어먹을 것처럼 생겼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더 위압감이 느껴지며 무서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정은이 현송월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제 상상과는 전혀 달라서 놀랐어요. 저는 김정은이 현송월을 아주 아끼고 특별하게 대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만연하게 알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보도되기도 했고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김정은은 현송월을 향해 무언가를 지적하며 거칠게 말을 내뱉었고 그 표정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지만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겠더군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으며 현송월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말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참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태도였지요. 현송월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김정은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믿기지가 않았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존재인 것 같이 보이더니 막상 현실을 다르다는 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괴리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 같아서요. 저는 김정은이 현송월은 엄청나게 아끼고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본 거죠. 김정은이 현송월을 향해 보여준 냉대는 너무나도 의외였기에 제가 다 놀랐죠. 김정은이 현송월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은이 떠나고 현송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송월은 생각이 많아 보였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담담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과 지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자라면 알잖아요. 그 마음을요. 그동안의 현송월은 항상 도도하고 강인해 보였지만 그날의 그녀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였죠. 저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조금씩 걸음을 옮겨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내 우상이었던 현송월이 이런 대우를 받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북한의 상징적인 인물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저는 현송월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상처받았나 봐요. 아끼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표정을 짓는 게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저 동경심과 멋진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동정심으로 점점 바뀌더군요.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외로움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저 그런 팬이 아니게 됐어요. 현송월은 나에게 있어 더 이상 완벽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전 현송월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를 닮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현송월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을 알게 된 이상 그녀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현송월에게 더 깊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가 처한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찰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도박으로 인해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원래 조용하던 집안이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엄마는 아버지의 행동에 크게 반발했고 가족들 사이의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었죠. 어느 순간 점차 우리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게 되었죠. 북한에서 평범한 집안이어도 정말 못 사는데요. 그 귀중한 쌀이랑 돈을 놀이하는데 다 써버렸으니 엄마는 기절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급하게 저를 부르더니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탈북을 하자는 거였죠.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서운 제안에 덜컥 겁이 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탈북을 해야 하며
이렇게까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몰랐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확고했고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을 따라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다 보니 그동안 제가 몰두했던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현송월에 대한 팬심도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를 켜고 현송월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너무 오랜만에 갑자기 보는 모습이라 좀 놀랐습니다. 화면 속의 현송월은 여전히 이쁘더군요. 하지만 현송월을 오래 지켜보고 따라해본 제 입장으로서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과 주름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피부의 탄력도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우울함과 피로가 깊이 배어 있듯이 보였어요. 그토록 생기 넘치고 강렬했던 현송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많이 지친 듯한 표정이었죠. 얼굴에 그늘이 많이 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팬이었기에 그녀의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강렬한 눈빛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기계가 보였는데 이제는 그 빛이 많이 바랜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녀의 눈 속에는 어딘가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어 보였죠. 그때 저는 현송월이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송월의 미모는 북한에서 항상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외모를 동경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미모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화려했던 현송월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동안 탈북 이후의 삶에 쫓기며 현송월을 잊고 살았던 제가 그 순간 다시 그녀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녀의 미모와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팬질을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내면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TV 속 그녀의 표정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과 우울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현송월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녀의 외모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느끼고 있을 외로움과 고통은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현송월이 왜 우울해했는지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합법적인 통로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그 이유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현송월이 숙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현송월이 요즘 유독 우울해 보였던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에 휩싸였었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김정은이 현송월을 숙청시키려 한다는 그 소문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송월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김정은이 추진하던 평양 인근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평양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북한의 노후된 인프라와 70년도 더 된 시멘트 공장들이 발복을 잡았죠. 아파트를 짓기 위한 양질의 시멘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북한 내에서는 그럴 만한 생산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은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인 현송월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막중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송월은 본래 예술가이자 가수였고 정치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송월 언니는 한평생 노래나 불렀는데 그걸 어찌합니까? 김정은도 진짜 너무한 거죠. 그리고 송월이 언니는 그만큼 머리가 빠릇빠릇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현송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봤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김정은은 그녀의 충성심과 강한 추진력을 믿었기에 현송월에게 러시아에서 무기 판매로 벌어들인 비자금 1억 달러를 쥐어주며 시멘트 공장 건설을 위한 자재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술계에서만 활동하던 현송월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김정은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했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송월은 중국에서 최신 설비를 주문했고 그 장비를 몰래 북한으로 들여오는 밀수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그녀를 계속 믿어주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 내 시멘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현송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밀수 행위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었지만 최근 들어 단호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현송월이 들여오려던 설비를 모두 압수해버렸죠.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거래가 수포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설비가 중국에 의해 압수당하자 현송월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에게 보고하기도 전 그녀는 이미 실패한 상황에 처한 셈이었어요. 중국은 압수한 설비를 공매에 넘겨 국고로 환수해버렸고 그 결과 현송월이 맡았던 1억 달러의 비자금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은은 격분했고 현송월을 불러 심한 꾸지람을 퍼부었지요. 자네는 나라를 먹으려고 작정했나우? 김정은이 퍼부어낸 말들은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했죠. 한때 가장 신뢰받던 인물인 현송월이 이제는 김정은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죠. 김정은이 현송월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아끼고 감싸주는데 그동안 그녀는 그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 역시 그녀를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현송월은 총애를 받는구나 했지만 권력의 세계는 저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나 실패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현송월은 김정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결국 그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송월이 요즘 우울해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김정은의 신뢰를 잃었고 그 결과 숙청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기 스스로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현송월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강하게 대처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와 말들에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현송월이 왜 전보다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지 알겠더군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표정과 많이 지친 듯한 눈빛에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활기차고 강인한 현송월이 아닌 이런 부분이 이 사건과 모두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늙어간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신뢰를 잃고 숙청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크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녀의 충격적인 변화는 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송월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며 신뢰했던 관계가 김정은이 그녀를 배신하고 숙청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미칠 듯한 고통이었겠죠.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현송월은 반쯤 미쳐서 탈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고국을 떠나려 하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쓰릴지 생각만 해도 제가 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탈북을 매우 지지합니다. 현송월같이 강인한 여성이 더 이상 북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현송월 언니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한때 제 인생이나 다름없었던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송월 씨에 대한 소문만 많이 들었었지. 이런 안타까운 얘기는 처음이네요. 김정은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놈인 것 같습니다. 부디 현송월 씨에게도 본인의 원래 성격에 맞게 활기차게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